네, 충청과 남부지방으로 나흘째 호우특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록적인 폭우로 인명과 재산 피해도 속출하고 있는데요. 현재 피해 상황과 앞으로의 기상 전망, 김동혁 기상 전문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현재까지의 폭우 상황을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비 상황 어떻게 됩니까? 예, 지금은 이 정체 전선이 주로 충청 지방에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충청과 또는 잠시 이제 남하하면 이 남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집중 호우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도 강원과 충청 그리고 남부 대부분 지역에 호우 경보 또는 이제 주의보 내려져 있으면서 나흘째 호우특보가 계속되고 있고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에서 최대 60mm에 달하는 매우 강한 비가 현재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지방에서도 시간당 5mm 안팎 정도 이 장맛비가 좀 내리는 지역들이 있습니다만 주로 이제 비가 집중되는 지역들은 충청 이남 지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영암 지역에 시간당 48.5mm, 순천에 43.1mm 정도 강한 이 장맛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닷새 동안 내린 비의 양을 보면 가장 많은 비가 내린 곳은 역시 충남의 청양입니다. 580mm의 많은 비가 쏟아지게 됐고요. 전북의 익산이 511mm, 경북의 문경이 489mm, 충북의 청주가 477mm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지역들이 모두 이 최근에 이 장맛비 피해가 큰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큰 비 피해가 난 이 충청이나 전북 그리고 경북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500mm가 넘는 많은 비가 쏟아지게 됐습니다. 네, 지난해 수도권 집중호우나 또 태풍 흰남노 때도 이 비 피해가 상당했습니다. 그때와 현재를 비교해 보면 현재 호우 상황이 어느 정도인 건가요? 예, 우리가 2011년 우면산사 사태 많이들 기억하실 텐데요. 네. 당시에 78명이 사망하거나 실종하는 굉장히 큰 비 피해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시간당 113mm의 폭우가 쏟아졌는데요. 굉장히 이제 극한 호우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당시 서울 남현동에서 하루에 내린 강수량이 360mm에 달하니까요. 굉장히 큰 비가 하루 동안 집중이 됐고 큰 산사태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지난해 8월 이 수도권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폭우 피해가 굉장히 크게 일어났었죠. 당시 서울 신대방동에서도 하루에 380mm 정도 강수량을 기록하게 됐고요. 시간당 강수량이 141mm입니다. 하루에 141mm가 아니라 단 1시간 동안에 141mm고요. 우리가 기상 관측을 1904년부터 시작하게 됐는데요. 110여 년 만에 가장 강한 비가 작년 8월 달에 이 수도권 지방에 쏟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태풍 흰남노 때 역시 마찬가지로 주로 영남 지방에서 큰 비 피해가 났었는데요. 포항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340mm 정도 비가 관측이 됐고요. 시간당 111mm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개의 경우 모두 시간당 100mm가 넘는 극한 호우가 쏟아지면서 인명과 재산 피해가 굉장히 좀 크게 일어나는 경우였고요. 지금 이번에 한 나흘 정도 발생했던 이 장맛비로 인한 비 피해 같은 경우는 시간당 가장 강한 강수량이 60mm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앞선 세 개의 경우보다는 시간당 강수량으로 보면 비의 강도는 보다 더 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전형적인 장마라고 부르죠. 그래서 워낙에 많은 비가 장시간 이어지면서 우리가 지금 닷새 동안 내린 비의 양이 말씀드린 대로 500mm를 넘었고 일부 지역에서는 800에서 900mm까지 기록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앞선 세 개의 경우는 단시간에 쏟아진 이 비로 인해서 비 피해가 컸다면 이번 같은 경우는 장시간 이어지는 이 긴 장맛비로 인해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재 수도권보다는 충청과 경북, 전북 지역에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정체 전선이 계속해서 그 지역에 머물고 있다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장마의 어떤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북쪽과 남쪽의 공기덩이의 어떤 성질이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북쪽에서는 건조한 공기가 자리해 있고 남쪽에서는 뜨거운 수증기가 계속 유입이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정체 전선이 형성이 되고 정체 전선에서 많은 뜨거운 수증기가 유입이 되면 될수록 위아래로 이제 많은 비가 쏟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북쪽에서 대륙의 기단, 아무래도 바다 쪽이 아니라 내륙 쪽이기 때문에 건조한 공기가 자리해 있고요. 남쪽에서는 북태평양 기단에서 뜨겁고 습한 공기들이 들어오니까 정체 전선이 그 사이에서 형성이 되는데 북쪽과 남쪽의
큰 공기덩이, 우리가 이제 기단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기단의 세력이 서로 비슷하기 때문에 이 정체 전선이 북쪽과 남쪽으로 내려가거나 또는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충청 지역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장맛비 같은 경우는 주로 충청 지역 그리고 이와 인접한 전북 지역 그리고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굉장히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네, 이 장마 기간에 비가 많이 오는 건 당연한 건데 올해 장마가 이전 장마들과 비교했을 때 유난히 좀 길고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예, 우리가 사실 과거 장마를 돌이켜 보면 마른 장마가 최근에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장마철임에도 비가 잘 내리지 않았던 그런 해도 있었고요. 비가 50일 넘게 이어지면서 역대 최장 장마를 기록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20년에 굉장히 많은 장맛비가 쏟아지면서 비 피해가 컸었거든요. 당시에 중부지방에서 850mm의 평균 강수량을 기록하게 됐었고요. 2013년에는 우리가 이제 중부지방에서 역시 546mm 많은 비가 쏟아지게 됐습니다. 이번에 내린 장맛비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한 500mm 정도 비가 기록이 됐으니까요. 우리가 최근 10년 동안의 장마를 비교해 본다면 중부지방은 세 번째 정도로 이제 많은 이 장맛비가 기록이 됐고요. 남부지방은 최근 10년 동안에 두 번째 정도 많은 강수량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우리가 최근 10년 동안의 장마의 특징을 보면 주로 중부지방에서 비가 훨씬 더 많이 내리고 상대적으로 남부지방에서는 적게 내리는 그런 경향성을 좀 보였는데요. 이번 장마 같은 경우는 중부와 남부 할 것 없이 평균적으로 비슷하게 장맛비를 뿌렸습니다. 물론 이 최근에는 주로 충청 이남지방에서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만 우리가 지난달 25일부터 시작한 장마의 초반에는 중부지방에서도 많은 비가 좀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올여름 장마가 최근 10년 동안과 비교해 봤을 때 두 번째에서 세 번째 정도 많은 그리고 강한 장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서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저희가 앞서 계속 보도해드렸지만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부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일단 현장 수습 계속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 오송 지하차도의 수색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오늘 희생자 4명과 차량 8대가 이제 추가로 인양이 됐습니다. 특히 이제 남은 실종자 1명의 마지막 행방도 확인이 됐습니다. 이 소방당국은 오후 1시까지 지하차도 안에 침수돼 있던 차량 10대를 추가로 인양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총 14대의 차량이 인양 완료가 됐고요. 현재 이 지하차도에 남아있는 차량은 모두 이제 3대입니다. 오늘 새벽 소방당국이 밤샘 수색 작업으로 내구의 시신을 추가로 수습하면서 희생자는 13명으로 늘었고요. 소방당국은 이 실종자를 포함해서 최소 1명 이상이 아직 고립돼 있을 것으로 보고 수색 작업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 많은 비가 이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또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구조당국은 오늘 중으로 수색 작업을 완료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 침수 사고를 두고 인재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전에 그 경고하는 게 여러 차례 있었다고 하죠. 예, 우리가 이제 강이나 하천 같은 경우는 홍수통제소에서 홍수주의보나 경보를 내리게 됩니다. 그만큼 많은 비가 쏟아지고 이로 인해서 강물이나 하천에 물이 불어나게 될 경우에 미리 이제 사전에 대피를 하라는 그런 사전 경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사고 당시 발생하기 한 4시간 30분 전에 이 미호강에 홍수 경보가 이미 내려져 있었고요. 특히 이제 홍수 경보 수위는 8m였는데 사고 발생하기 2시간 전에는 훨씬 더 수위가 올랐습니다. 9m를 넘게 됐습니다. 이 미호강의 계획 홍수위가 9.297m입니다. 그러니까 9m가 계획 홍수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계획 홍수위는 우리가 이제 이 수위까지 물이 찼을 때 하천이 버틸 수 있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미호강의 계획 홍수위가 9.297m니까 9m를 넘게 되면 이 강이 더 이상은 버틸 수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지역 주민들도 수위가 빠르게 높아지면서 제방이 유실될 것 같다라는 사고 1시간 전에 119에 신고까지 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시청과 구청 등에서 지하차도를 통제하지 않았고 인명 피해가 굉장히 좀 크게 발생하게 됐습니다.
네, 작년에도 유사한 지하차도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와 지금 상황을 한번 비교해 본다면 어떤가요? 예, 2020년 7월 23일에 부산 초량 지하차도에서도 이제 인명피해가 좀 크게 발생을 했는데요. 당시에 지하차도를 지나던 차량 6대가 이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휩쓸리면서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당시에 교통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관련 공무원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실형이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고와 좀 유사한 경우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난해 9월에 태풍 흰남노로 인해서 영남 지역에 큰 이 비 피해가 있었는데 경북 포항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침수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주민 7명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주변보다 지대가 낮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 물이 순식간에 들어차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호우특보가 일어나는 많은 비가 쏟아지는 경우에서 매년 지하차도에 인명피해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게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지하차도를 한 번쯤은 통행을 하실 텐데 그렇게 이번 사고가 더 남일처럼 느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통행 시에 주의할 점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시죠. 예,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많은 비가 쏟아지게 되면 지대가 낮은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양쪽에 경사로가 있으니까 경사로를 통해서 많은 빗물들이 흘러 들어올 겁니다. 예. 특히 이번 사고처럼 주변에 이제 워낙에 많은 이 강물이 있었다면 강물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경사로를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지하차도는 가운데가 평평하죠. 그래서 아무래도 가운데부터 물이 빠르게 이제 차오르기 때문에 차량이 지나갈 때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많은 비가 예보가 됐고 홍수 경보나 주의보가 내려졌다면 지하차도는 통제가 돼야 되는 것이고요. 통제가 되지 않은 곳 지하차도를 지나갈 때는 우리가 이제 차를 돌려서 신속하게 대피를 해야 됩니다. 다만 물이 3분의 2 이상, 그러니까 반 이상 차량이 침수가 된 경우에는 이 수압이 워낙에 강하기 때문에 문을 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창문이나 또는 썬루프를 통해서 대피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 창문이 잘 깨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좌석의 목받침 하단에 보면 쇠로 된 우리가 그 철제봉입니다. 네네. 이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목받침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이 목받침을 이용해서 유리창에 모서리를 가격해서 역시 탈출을 시도해야 됩니다. 뭐 어쨌든 뭐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비가 쏟아지고 홍수 경보주의보 그리고 호우특보가 내려진 경우에는 지하차도를 이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네, 한편 경북에서는 이 산사태 피해도 크게 일어났습니다. 현재 비가 많이 온 상황이기 때문에 지반이 많이 약해진 상태인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지난달 25일부터 장마가 시작을 한 이후에 뭐 중부지방, 남부지방 할 것 없이 이번 장마의 경우는 고르게 많은 비가 좀 쏟아졌습니다. 그만큼 지반이 장마 초반부터 해서 많이 약해져 있던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경북 지역 역시 마찬가지로 이번 장마철에 500mm 안팎의 많은 비가 쏟아져 있었기 때문에 지반이 크게 약해진 상태에서 산사태 피해가 좀 크게 발생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북 지역에서 19명이 사망했고요. 실종자가 8명이고 부상이 17명입니다. 특히 경북 지역에서 산사태 피해가 굉장히 좀 크게 올여름 장마철에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현재도 제주를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산사태 위기경보 심각 단계, 가장 높은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륙 대부분 지역에 다 내려져 있고요. 경북 예천과 봉화, 세종시와 충남 천안, 논산, 부여에는 산사태 경보도 추가로 발령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비가 쏟아졌고 특히 이제 산사태 위험이 높은 이 우리나라의 중심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충청과 전북 그리고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는 산사태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앞으로도 비가 많이 오지 않더라도 이미 지반이 많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산사태가 더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리가 이제 산사태를 미리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징후도 있죠. 그래서 지하수가 갑자기 샘솟는다거나 또는 물이 갑자기 불어나는 경우 또는 원래 평상시에 없던 지하수가 갑자기 이제 나오지 않는 경우 이런 어떤 특이 사항들이 있는 경우에 산사태 위기 징후라고 볼 수 있겠고요. 산울림이나 땅울림이 있는 경우도 역시 이제 곧바로 산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시기라고 볼 수 있겠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산사태가
언제 일어나는지 예측하기가 어렵고 계속해서 일반 시민분들이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그런 징후를 포착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산림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산사태 어떤 위기 경보 주의보를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집 주변에 산사태 특보가 내려져 있는지를 좀 살펴보시는 게 좋겠고요. 산림청 산사태 정보 시스템에 들어가시면 내 집 주변에 대피소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검색하시고 산사태 위험 지도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우리 정부가 정한 산사태 위험한 곳이라면 당분간이라도 우리가 이제 안전한 곳으로 마을 회관이라든지 또는 체육관이라든지 어떤 이런 안전한 곳으로 미리 좀 사전에 대피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비가 좀 그만 내렸으면 좋겠는데 보니까 내일도 충청과 남부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얼마나 더 오는 거고 지금 장마 언제쯤 끝난다고 저희가 보면 될까요? 일단 비가 모레까지 300에서 400mm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앞으로도 많은 비가 좀 집중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정체전선이 충청과 남해안을 오르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남해안, 지리산 또 제주 부근에서는 400mm 이상, 제주 산간은 500mm가 넘는 굉장히 많은 비가 더 쏟아지겠고요. 최근에 이 강한 비가 집중돼서 피해가 컸던 충청과 호남 지방을 역시도 300mm가 넘는 비가 모레까지 더 쏟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수요일까지 많은 비가 집중이 된다.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그리고 또 내일 오후부터 해서 밤 사이에 많은 비. 그래서 이번 장맛비 같은 경우도 야행성 장마라고 해서 밤 사이에 워낙에 좀 큰 비 그리고 강한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시간당 30에서 최대 60mm에 달하는 이 극한 호우가 쏟아지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비 피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기상청에서도 추가적인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위험 지역에서는 상황을 판단하고 안전을 위해서 이웃과 함께 신속한 대피 그리고 피난하는 등 즉시 안전 조치를 시행해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 비가 예보돼 있으니까요. 더 이상의 비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동혁 기상전문기자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